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그냥 임포트 오픈 AI 한 줄 치고 API 키 넣으면 알아서 척척 박사 GPT 선생님이 대답 다 해주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생고생을 하면서 LLM을 직접 만들어야 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거 빌려 쓰면 서럽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유를 들어볼게요. 첫째, 기업 기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와 챗GPT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회사 기밀 코드나 매출 장부 막 복붙해서 물어보잖아요. 그거 다 오픈AI 서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장님 등짝 맞겠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사내에서 챗GPT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야, 우리 비밀 다 털린다 하면서요. 우리 회사가 쓸 AI는 필요한데 데이터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라는 상황인데,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직접 만들어서 우리 서버에 가둬놓고 쓴다는 거죠. 둘째, 완전한 자율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집 월세 살면 못질 하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만약에 오픈AI API를 우리 서비스에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오픈AI 형님들이 야, 오늘부터 API 정책 바꾼다 라고 하거나 이 모델은 이제 지원 안 함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API에 의존하던 서비스는 그냥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직접 만든 모델이면 내가 원할 때 업데이트하고 버그 있으면 뜯어 고치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엎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이거 요즘 핫하죠. 애플도 이번에 애플 인텔리전스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터넷이 끊겨도 폰 안에서 돌아가는 AI인데요. 클라우드 API 쓰면 인터넷 느린 곳에서 버벅거리는데 직접 작고 귀여운 모델 만들어서 기기 안에 심어버리면 비행기 모드에서도 돌아갑니다. 서버비도 안 들고 매우 좋겠죠? 그리고 직접 만든 게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에이, 요즘 GPT-5나 제미나이 3 이런 것도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요? 싶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전 우주의 지식을 아는 AI가 아니라 법률 문서 요약이나 한국어 욕설 필터링처럼 딱 하나만 잘하면 되는 AI라면 굳이 수천억 개 파라미터 가진 큰 모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분야 데이터로 빡세게 훈련시킨 내 모델이 범용 GPT보다 훨씬 빠르고 똑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냥 API 가져다 쓰는 사용자에 머물고 싶다면 지금 뒤로 가기 눌러주시고, 내 입맛대로 AI를 훈련시키고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계속 들어주시면 됩니다. LLM을 바닥부터 만드는 여정을 크게 3단계로 요약해 놓은 로드맵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단계, 데이터를 모으고 LLM 뼈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준비 샘플링 단계에서는 AI한테 학습시킬 데이터를 수집해 와야겠죠. 인터넷에서 긁어오던가 회사 문서를 다 가져오던가요. 그리고 어텐션 메커니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LLM의 심장 같은 건데 문맥을 파악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LLM 구조 단계에서는 뼈대를 세우는 건데요.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모델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3단계를 거치면 LLM 만들기가 완성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 프리트레인을 하는 단계인데요. 사전훈련 단계에서는 아까 만든 껍데기 LLM에 데이터를 퍼붓는 겁니다.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춰봐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훈련 반복하는 단계에서는 그 훈련하는 단계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십만 번 반복하게 되죠. 여기서 전기세가 살살 녹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 모델 평가 단계인데요. 잘 배우고 있나 중간중간 시험을 쳐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근데 얘는 그냥 앵무새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뭘 시키면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진짜 다 해야 하나 싶죠. 그래서 치트키가 등장합니다. 남들이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똑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져와서 꽂아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파인튜닝 단계인데요. 아까 그 앵무새 상태인 파운데이션 모델을 데려다가 미세 튜닝, 다른 말로 파인튜닝이라는 걸 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기를 교육시키는 건데요. 지금 8번 단계에서는 분류기로 학습시키는 단계인데요. 야, 너는 스팸 메일을 잘 걸러 라고 가르치면은 분류기가 되는 거고, 넌 나랑 챗봇 놀이 하자 하면서 이런 거 해줘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먹이게 되면 개인 비서가 되는 겁니다. 네, 간단하죠?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이제 각 단계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러 갑시다. 1단계 데이터 준비입니다. AI가 우리처럼 글을 읽을까요? 아니요, 얘네는 그냥 숫자 계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 그게 바로 임베딩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문장을 작게 쪼갭니다. 이거를 토큰화라고 하는데요. 단어 단위로 쪼개든 글자 단위로 쪼개든 쪼개고 나서 단어 출석부, 어휘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과는 1번, 바나나는 2번 이렇게 번호표를 딱딱 붙여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단어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들은 언노운 토큰으로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나 이거 모르는 단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문장 시작이다 라고 표시해주는 BOS 토큰, 끝이라고 표시해주는 EOS 토큰, 그리고 길이를 맞추기 위해 쓰는 패딩 토큰 등 아주 많은 토큰들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 GPT 모델은 상남자입니다. 잡다한 토큰은 안 쓰고 딱 하나만 쓰는데요. end of text라는 토큰 하나로 퉁칩니다. 문장이 끝날 때도 소스가 바뀔 때도 심지어 빈칸을 채우는 패딩 토큰도 이 토큰 하나로 사용하게 됩니다. 심플하죠?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떡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GPT는 BPE, 바이트 페어 엔코딩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외계어 같은 단어가 들어와도 그걸 자음 모음 단위로 아주 잘게 쪼개서라도 기어이 아까 말했던 보캡에 있는 숫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GPT 보캡블러리에서는 언노운이 없습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자, 이제 번호표도 붙였고 텍스트 토큰도 처리했으면 두 가지만 더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슬라이딩 윈도우입니다. AI한테 문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만큼 보여줄 테니까 다음에 올 단어 맞춰봐 라고 하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치 창문을 이렇게 드르륵 옆으로 밀면서 데이터를 만든다고 해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 위치 인코딩인데요. 단어한테 너는 첫 번째 자리야, 넌 두 번째 자리야 라고 하면서 주소, 위치 정보를 주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LLM의 심장, 알파이자 오메가인 어텐션 단계입니다. 어텐션 모르면 어디 가서 LLM 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RLM 같은 이전 모델들은 문제가 뭐였냐 하면 기억력이 금붕어였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앞에 무슨 말 했는지 다 까먹었어요. 철수가 밥을 먹고 그래서 그가 배불렀다 라고 하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어텐션입니다. 중요한 단어에 집중해라는 거죠. 문장 전체를 딱 펼쳐놓고 단어들끼리 얼마나 친한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어텐션을 4가지 단계로 진화시키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는 셀프 어텐션입니다. 남이 나를 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건데요. 문장 안에 있는 단어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누가 중요한지 눈치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코잘 어텐션인데요. 우리가 만들 GPT는 문장을 생성하는 애잖아요. 즉 다음에 올 단어를 맞추는 아이인데, 근데 시험을 보는데 옆에 답지가 펼쳐져 있으면 그게 시험이 아니죠. 컨닝이죠. 즉 GPT가 학습을 할 때 미래의 단어를 미리 훔쳐보지 않도록 미래 단어들을 싹 못 보게 가려버리는 기술이 이제 코잘 어텐션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멀티헤드 어텐션인데요. 집단지성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어만 보고, 누구는 동사만 보고, 누구는 형용사만 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헤드로 문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뜯어보는 겁니다. 앞에서 LLM의 심장 어텐션을 만들었다면 이제 심장을 넣을 몸뚱아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먼저 바닥 공사부터 합니다. GPT 백본을 만드는 건데요. 그냥 빈 깡통이라고 생각하면 됐대. 여기에 아까 만들었던 어텐션이랑 지금부터 설명할 4가지 부품을 레고처럼 끼워 맞출 겁니다. 자, 이 4가지가 이제 GPT의 팔다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돌아가게 됩니다. 층정교화는 데이터들이 학습하다 보면은 값이 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와와 진정해 라고 하면서 진정제를 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없으면 모델을 학습하다가 모델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활성함수로는 젤루를 쓰는데요. 활성함수가 렐루가 공룰 아닙니까?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GPT에서는 젤루를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렐루는 0 이하는 다 버리는데 젤루는 곡선이라서 조금 더 부드럽게 데이터를 처리해줍니다. 성능도 더 좋대요. 그리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어텐션이 이게 중요해 라고 찾은 지식을 저장하는 중요한 모듈입니다. 그리고 숏컷 커넥션인데요. 이게 뭐냐면 층이 깊어지면은 모델이 앞에 내용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원본 데이터 이거였어, 까먹지마 하고 슬쩍 찔러주는 지름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방금 말한 4가지 모듈과 어텐션을 한 상자에 때려 넣으면 그게 바로 트랜스포머 블록이 됩니다. 이게 GPT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레고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블록을 12개를 쌓으면 GPT-2 20, 96개를 쌓으면 GPT-3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GPT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자, 드디어 그럴싸한 LLM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아무 말이나 내뱉게 되는데요. 이제 이 녀석을 공부를 시켜야겠죠? 프리트레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훈련 방식은 좀 무식한데요. 스파르타식 주입 교육이 됩니다. 일단 모델한테 아무 문장이나 던져줍니다. 텍스트 생성 단계에서는 나는 오늘 아침에 라는 거 다음에 뭐가 올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모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코끼리를 먹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합니다. 땡 아니야. 정답은 밥을 이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모델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점수를 매겨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점수가 손실함수 점수가 많이 정답지랑 차이가 날수록 많이 혼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교육시키고 혼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와야 될 것이 있는데 LLM 훈련 함수가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아까 틀린 점수를 바탕으로 모델의 가중치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다음에 아침에 라고 하면은 코끼리 말고 밥을 이라고 말을 해야 돼 라는 식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언제까지 할까요? 모델이 아침에 코끼리를 안 먹고 밥을 먹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만 시키면 노잼이 됩니다. 맨날 정답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가끔은 창의적인 말도 좀 해야지. 그리고 그 정답이라고 하는 게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게 진짜 정답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랜덤성을 넣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텍스트 생성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템퍼처 같은 거를 조절해서 모델이 가끔은 확률 낮은 단어도 내뱉게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아는 그럴싸한 AI가 됩니다. 자, 이런 훈련 과정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전기세 폭탄 맞고 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기 딱 좋습니다. 몇 날 며칠 훨씬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중간에 컴퓨터라도 꺼지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게임 세이브 하듯이 중간중간 가중치를 저장해 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밑바닥부터 이걸 다 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데요.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행히 빅테크 형님들이 미리 만들어둔 모델 가중치를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수십억 써서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가중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모델에 꽂아버리는 거죠. 자, 이제 우리 모델은 한국어를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단어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지금 상태는 그냥 말막 많이 하는 앵무새인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뭐 그런 개인 비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한테 특기 교육을 좀 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파인 튜닝입니다. 앞에서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은 똑똑은 한데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해봐 라고 하면 아무 말이나 줄줄 읊는 앵무새 상태와 똑같죠. 이제 이 녀석을 밥값 좀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취직을 시킬 건데 첫 번째 직업은 스팸 메일 거르는 분류기라고 합시다. 그래서 먼저 1단계로 재료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을 준비하는데요. 분류기로 교육을 시키려면 스팸 메일 데이터랑 정상 메일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먹기 좋게 다듬고 그리고 숟가락에 얹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모델 설정, 여기가 핵심인데요. 일단 우리가 처음부터 가르치면 힘드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가중치 로드했던 것들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 6번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모델 자체는 문장 만드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만드는 거는 지금 스팸 메일을 구분하는 분류기한테는 필요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끝부분 출력층을 개조하게 되는데요. 주절주절 말하는 그 입을 좀 막아버리고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OX만 딱 두 가지만 판단할 수 있게 분류기 헤드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 훈련소 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준비했던 스팸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쪽집게 가외를 시키는데요. 이제 손실함수를 기반으로 스팸 메일을 잘 맞출 때까지 교육을 빡세게 시킵니다. 그래서 다 배웠으면 시험 한번 쳐보고 시험에 최종 통과를 하게 되면 실전 도입해서 내 메일함을 지키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만의 스팸 차단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취직을 성공했는데요. OX 맞추는 거는 이제 도가 텄겠죠. 근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이런 단순 분류가 아니잖아요. 야, 보고서 좀 대신 써줘. 나 심심한데 재밌는 얘기 좀 해봐. 이렇게 말을 알아듣고 대답하는 개인 비서가 필요하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인스트럭션 튜닝입니다. 챗GPT스러운 거를 만들어 보러 갑시다.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나만의 개인 비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데이터 준비입니다. 아시죠?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셋 다운로드와 전처리하는 단계인데요. 일단 AI한테 공부시킬 문제집을 구해야겠죠.
근데 그냥 아무거나 줄 수는 없으니까 알파카 스타일 같은 표준 형식을 좀 입혀서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인스트럭션, 인풋, 리스폰스 이런 형식을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배치 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때 커스텀 콜레이트라는 함수를 짜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AI한테 바라는 거는 질문 따라 읽기가 아니라 답변하기잖아요. 그래서 훈련할 때 질문 부분은 이렇게 이거는 맞출 필요가 없어 하고 가려버리는 마스킹 작업이 필요해서 따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훈련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사전 훈련된 프리트레인된 LLM을 로드하고요. 그 다음에 파인튜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그 질문이 잘 가려진 문제집을 잘 던져줍니다. 그래서 자, 질문은 보지 말고 답변만 맞춰봐 라고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3단계 LLM을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이제 공부시켰으니까 한번 써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야 파이썬으로 스네이크 게임 만들어봐 라고 했을 때 코드를 짜주면 성공이고, 이제 만약에 뱀에 대해서 스네이크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라고 하면 실패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나만의 작은 챗GPT를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현재 실서비스에서 적용할 만한 수준의 모델을 만들려면 이 밖에도 이 너머에도 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바닥부터 만들어 본 경험은 앞으로의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로드맵은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LLM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만들 수 없다면 진정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죠. 뼈 때리는 말인데요. 남이 만든 API 가져다 쓰면서 나 LLM 좀 아는데? 라고 한다면 약간 부끄럽겠죠. 이 책에서는 토크나 어텐션 등 기초부터 시작해서 GPT 모델을 내 손으로 직접 코딩해서 완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파인튜닝, 인스트럭션 튜닝까지 LLM의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코드로 다 보여주면서 쉽게 설명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근데 머신러닝, 딥러닝 잘 모르는데 라는 핑계를 댈까봐 저자가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별책 부록으로 워크북을 주는데요. 공부했으면 시험을 쳐봐야겠죠, 우리도. 그래서 퀴즈를 풀면서 내가 잘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역자님이 깃허브에 콜앱 링크를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클릭 한번 하면 컴퓨터 사양 상관없이 바로 실습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냥 겉핥기만 하는 사용자로 남을 건지 원리를 꿰뚫어보는 진짜 AI 개발자가 될 건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후자가 되고 싶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 책을 펴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